자, 이게 3주 동안 나눠서 할 건데요. 3주 동안 나눠서 할 건데 이번 주에는 개념 2시간 동안 개념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통계를 내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내신을 할 게 아니라 수능을 풀기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내신에 필요한 그런 디테일함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걸 제일 먼저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평상시에 안 하던 걸 했습니다. 평상시에 안 하던 걸 했어요. 안 하던 걸 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3년 동안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한 해당 3개씩 나와. 3개씩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17년도에 보면은 이거 하나가 빈칸 추론이었어요. 이거 통계가 아닌 거죠. 빈칸 추론인데. 그 다음에 이것도 빈칸 추론이었어요. 통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나온 거예요, 사실. 그리고 작년에 3개가 그냥 나왔는데, 근데 난이도가 5라고 제일 높은 게 5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30번은 10인데, 예를 들어서 30번이 10이라면 난이도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암산도 가능한 얘기죠, 이 정도는. 이 정도 암산. 그러니까 이게 거의 1이라면 22번, 23번 정도 수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한 해당 10점 정도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10점에서 11점 정도. 그럼 우리가 이걸 맞추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 근데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 게 바로 통계예요. 정답률이 굉장히 높죠. 주관식으로 나와도 높은 게 통계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 당연한 거.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들인 거예요. 통계는. 확통에서 많이 나오면 10문제, 적게 나오면 9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 중에서 비중으로 따지면 낮은 비중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공도백에 쏟는 노력과 통계에 쏟는 노력이 전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나오는 문제 수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보면은 이건 어차피 요거에 정리를 해서 이제 2주차에는 기출을 한 바퀴 돌 거예요. 3주차에는 수능특강을 한 바퀴 돌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좀 보면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요런 것만 할 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수학을 풀 수 있을까요? 그냥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이 있고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각각이. 그지? 근데 보니까 예를 들자면 정규분포를 이용한 확률 구하기, 정규분포를 이용한 확률 구하기. 그치? 그래? 요거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럼 요거 할 줄 안다고 해서 올해 수능을 다 맞추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념 공부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케이? 한번 하자고 날 잡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통계라는 파트가 크게 2단원이에요. 그죠? 통계 파트가 크게 2단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는지 보면은 그냥 딱 2개, 확률 분포와 통계적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저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여러분들? 필기하지 마세요. 써줄 것도 없어요. 자, 잘 들으세요. 확률 분포가 무엇인지, 통계적 추정이란 무엇인지 이거를 다 이해를 하면 문제가 겁나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통계를 공부하는 방법은 오늘 할 거예요. 그냥 흐름만 잡으시면 돼요. 흐름만 쫙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만 쫙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이건 암기하시는 거예요. 암기. 여러분들이 다 이과라서 사탐하는 사람 사탐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달달달달 암기 용어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독해 연습이에요. 독해 연습. 수학이니까.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 수학에서 다른 영역들도 마찬가지로 독해 연습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독해 연습이라는 게 뭐야? 쉽게 얘기해서 적용이야, 적용. 배운 거를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건 요거 2개야. 선생님이. 알겠니, 얘들아? 이건 너희들의 노력이 따라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얘가 안 되죠, 여러분. 영어로 따진다면. 그래. 왜? 내가 사용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앞에서 수업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히브리어로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어. 그래 안 그래?
만약에 갑자기 현우진이 중국어로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어떨까? 말이 안 되지, 그지? 방탄소년단이 한국 노래로 부르면 외국 애들이 한국말을 공부하겠지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앞뒤가 전혀 안 맞네. 그러니까 내 얘기 뭐냐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이걸 해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문제를 풀어줄 건데 그럼 얘를 하겠어, 내가 꼭 요거 정리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들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확률 분포란, 자, 우리 통계 하루 종일 공부한 거 아니잖아? 유림아, 확률 분포가 뭐야? 이상하잖아. 그치? 야, 너 평균 변화율이 뭐야? 그렇지. 됐어. 얘 지금 평균 변화율도 어찌 보면 미적분에서 한 소단원 주제잖아.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단원의 이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너희들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확률 분포가 뭔지 몰라. 되게 많아. 이런 경우가. 확률 분포가 뭐냐고 물으면 그냥 말 그대로 확률의 분포야. 알겠어, 얘들아? 뭐의 분포? 확률이 뭔지 알잖아요. 이건 뭐야? 분포가 뭔지 알아? 분포가 뭐야? 나누어서 이게 퍼져 있는 거. 알겠어, 얘들아? 확률 분포랑 확률의 분포야, 그냥. 알겠니? 근데 확률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지금 교육과정이 바뀐 지 좀 돼서 내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옛날에 선생님이 중등부 수업할 때 중학교 1학년이었었거든요. 한 10년 전쯤.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도수 분포라는 거 배우죠. 그쵸,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히스토그램. 꺾은선 그래프. 기억나요? 누적 도수 그래프. 기억나요, 여러분들? 도수 분포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정리하여 상대방에 표현하는 게 통계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자료의 형태에 따라 자료마다 그걸 수집하고 정리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도수 분포로서 그 자료를 표현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도수가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보여주면 상대방이 이렇군 이런 이해를 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그런 거야. 사용자가 있는 거야.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너희들은 그 사용자에 맞게끔 자료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주로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통계 조작. 그냥 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통계가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고등학교 때 다루는 통계는 뭐냐면 자료를 분석하는데 그 자료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거냐면 확률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이해돼? 확률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자료를 표현해보자는 얘기야. 알겠니, 얘들아? 자, 그러면 확률 분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확률 분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지? 확률 변수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지. 오케이? 그럼 확률 변수가 뭐냐면 그냥 확률을 갖는 값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신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확률 변수가 뭐야? 그러니까 확률을 갖는 값이요. 어떤 시행 활동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를 수치로 바꾸는 이런 확률 변수를 한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냥 확률을 갖는 값 숫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확률 변수에 따라서 확률 분포가 크게 몇 가지로 나뉘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확률 변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확률 분포가 몇 가지 나뉜다고? 두 가지 나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앞에 자료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라고 얘들아? 자료들이 퍼져 있는 거야. 조사하는 거야, 지금. 조사를 해서 얘를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거야. 이 조사된 자료를 정리를 할 건데 정리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고 선생님이. 알겠어? 이 자료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이상 확률 변수일 때랑 연속 확률 변수의 두 가지 나뉘어요. 이거 다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내용 아는 상황인데 이상 확률 변수일 때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연속 확률 변수일 때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상 확률 변수일 때는 변수가 이상 확률 변수인데 이거에 따른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그 수단으로서 뭐와 뭐를 사용하자고? 표와 함수를 사용하자고.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이상함률 변수일 때는 뭐와 뭐를 사용해서 확률 분포를 표현하자고? 표와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 분포를 나타내보자고.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뭘 이용해보자고? 함수, 즉 그래프를 이용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상함률 변수일 때 이 표의 이름은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확률 분포표. 뭐라고 얘들아? 확률 분포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확률 분포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X. 그죠? X가 확률 변수죠? X가 가질 수 있는 값 이렇게 해서 막 뭐라고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밑에다 뭐 써요? PX. 이게 뭐예요? 이 X라는 녀석이 나올 확률들을 조사해서 쓰잖아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보시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의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직원이야. 취업했어. 오케이? 대기업에 취업한 거야.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사장님이 시키는 거야. 제리나, 사장님이 미혼이네. 미혼. 내가 이번에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선물 가격에 따라서 그 고백이 성공할 확률을 좀 조사해와 라고 시킨 거야. 왜냐면 1억 원짜리 선물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받고 싶어요? 그래서 조사해본 거예요. 그래서 채민이가 가격에 따라서 이 가격을 매겨놓은 거야. 1만 원,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사해본 거야. 그치? 그래서 만 원짜리 선물했을 때 그 고객이 성공 확률을 계산해보니까 10에 35승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거야. 10만 원짜리면 10에 27승분의 1 100만 원짜리 했더니 1 빼기 이거 뭐 이렇게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표로 표현해 준 거야. 이렇게 얘가 조사해온 거 갖다 주면 사장님한테 혼나겠지. 조사를 했어. 사람들 설문조사를 다 했어. 그럼 설문지를 갖다 드려 사장님.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럼 사장님이 그걸 보시면서 얼마짜리 선물할지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그럼 얘가 요걸 딱 갖다 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사장님이 얼마짜리 선물해야 될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죠. 이걸 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알겠습니까? 뭐의 분포를 보여주자는 얘기야? 확률의 분포를 보여주자. 확률의 분포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뭘 배워보자? 표로 표현해보는 법을 배워보자. 알겠습니까? 확률 변수가 뭐일 때? 이상확률 변수일 때.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뭘로도 가능하냐면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네? 자, 이번에 다인이가 취업을 했어. 다인이가 취업을 한 거야. 취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장님이 이번에 광고 있죠, 광고. 야, 이번에 내가 광고를 해야 돼. 근데 지난번에는 내가 1억 원짜리 광고를 해봤더니 이거밖에 안 됐어. 근데 이러고 했더니 이 정도밖에 반응이 안 오네. 그래서 광고비를 100억을 쓸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다인이한테 야 네가 좀 생각을 해봐라. 광고비를 했을 때 뭐 매출이 올라갈 확률들을 조사해봐. 얼마 정도 쓸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다인이가 표로 만들어 오지 않고 식으로 만들어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뭘로 만들어 왔다고? 식으로 만들어 온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걸 쓰기가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온 거야, 식으로. 이해되니 얘들아? 그럼 뭐야? 이런 거 없어. 알겠지 얘들아? 그냥 내가 방금 생각난 거야. 그러니까 뭐야? 사장님, 저 X에다가요. 사장님이 그 투자하실 금액을 대입하시면 성공할 확률이 나오십니다. 이렇게 식으로 줘도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럼 좋아하시겠지. 그래 안 그래?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름이 뭐냐? 이상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식. 이해됐어? 이상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식. 이름이 뭐야? 확률. 우와 잠깐. 내가 지금 반응 중상반 들어왔나요 혹시? 다시. 이상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주는 식. 6글자.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왜 그래요? 그냥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네요. 뭔가 하얀 백지에 그림을 그린 듯한 기분인데요. 자, 이상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식을 뭐라고 한다고? 확률 질량 함수. 이게 확률 질량 함수 정의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일단 연속 확률 변수가 뭔지 알죠? 확률 변수가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수값을 연속적으로 갖는 경우 이해돼? 이것도 설명해야 돼?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10시에 수업을 끝내줄 확률 0입니다. 오, 왜 이래요? 지금 이 분위기 되게 안 좋은데요, 지금? 10시에 수업을 끝내줄 확률이 몇이라고요? 0이 이 말을 왜 이해 못하죠? 9시 59분 59초부터 10시 사이에 수업을 끝내줄 확률은 0은 아닐 거예요. 근데 10시에 수업을 끝내줄 확률은 0입니다. 이해되세요? 왜냐면 시간은 그죠, 여러분들? 내가 친구랑 내기를 해봐. 야, 너 정확히 뭐 학교 가서 정확히 너 정확히 12시에 정확히 12시! 그럼 내가 100만 원 줄게. 해봐. 절대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시간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값들을 확률 변수로 갖는 거. 오케이? 그런 값들을 확률 변수로 갖는 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이런 건 특정 값에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 하더라? 특정 값에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 특정 값에서의 확률은 항상 몇이야? 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총 3가지를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상확률 변수일 때는 표와 식으로 얘를 확률 질량 함수로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그래프로 혹은 함수로 함수 표현하려면 그래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프 하면 함수 할 수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확률 분포를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왜 배울까요? 문제가 너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돼요? 문제가 너희들한테 확률 분포를 나타내주는 방법으로 크게 몇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그래요? 몇 가지 제시한 거예요? 3가지 제시한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확률 분포를 이제 나타낼 거예요, 문제들이. 뭐로? 표로. 확률 질량 함수로, 확률 밀도 함수로. 오케이, 그 얘기 안 했구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 그 함수식을 확률 밀도 함수로 불러요. 그 3가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뭘 물어보냐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해보라고 시킨다고? 대표값을 구하라고 시킨다고. 대표값은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 자료의 특성을 숫자로 딱 표현할 수 있는 값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 평균. 2번째, 표준 편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식으로, 표로, 그래프로 3개라고 얘기할게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줬을 때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확률 분포를 알려주면 모두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확률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2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돼요? 너희들은 뭘 준다고, 문제에서? 표와 식과 그래프를 줄 거라고. 알겠어? 그걸 줘놓고서 너희들한테 뭘 구하라고 시킬 거라고? 평균 구해보세요. 표준 편차 구해보세요. 확률 구해보세요.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먼저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대표값과 확률을 구해볼게요. 자, 이상확률 변수에서 표를 줬어. 오케이? 표를 줬어. 이렇게 줬어. 이해돼야 이거? 그치? 여기서 대표값을 한번 구해보고 이렇게 줬을 때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알잖아, 그치 얘들아? 어떻게 해? 여기 보면 몇 번째 확률 변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거에 해당되는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P야. 그래? 그럼 어떻게 구하지? 이거 빨리 얘기해봐. 곱해서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표를 줬을 때 이해됐니? 그 다음에 식을 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식을 줬을 때는 2가지야. 확률을 다 그냥 써. 곱해. 그치? 한 30개 정도 돼. 180개. 알겠어, 얘들아? 하나 다 더해. 그럼 100% 뭐 나와? 실수 나오지, 그치? 실수의 민족이니까. 자, 그러니까 식을 줬을 때는 당연히 이런 거랑 우리가 복잡한 걸 더할 때 뭘 이용하면 좋아?
시그마를 이용하면 좋지. 그래서 K라고 할까요? K부터 몇으로 N까지 한번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두 개의 공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PX는 K라고 할게요. 오케이? 여기에는 K 번째 확률 변수다. 이렇게 잡아줄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각각의 대응되는 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률에다가 확률 변수 곱한 걸 전부 다 더해주는 얘기잖아요. N개의 변량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확률 질량 함수 있죠. 확률 질량 함수. 오케이? 얘는 확률 변수 대상이에요. 대상. 뭐라 그러더라? 내가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거의 대상. 오케이?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거의 대상에다가 그거에 따른 확률 질량 함수를 곱하고 다 더해주면 뭐라고 이게? 얘의 평균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항상 그럼 어떻게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시그마와 얘가 붙으면 항상 뭐가 나온다고? 이 가운데 거에 가운데 평균, 대상의 평균이 나온다는 얘기야. 항상 여기가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 이해돼? 그러니까 응용하면 이게 되겠지. 응용하면은 시그마 뭐 이거 계산해내면 뭐가 나올까? 그치, 대상의 평균.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2x 제곱이 나올 거라고. 즉 x 제곱의 평균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무엇을 줬을 때 너희들한테 이상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 알려줬을 때 평균 구하는 방법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런 거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에. 왜일까요? 잉크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도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 식으로 주던 표로 주던 간에 뭐도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표준편차 즉 분산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준편차는 분산 구한다면 루트 씌우면 되죠. 그쵸 여러분들? 자 그럼 분산도 표와 식으로 나왔을 때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먼저 분산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분산 정의가 3포도라는 값인데요. 즉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래서 먼저 편차를 조사하고요. 그 편차를 제곱을 해버립니다. 제곱을 해버리는 이거는 다 양수화시키기 위해서 제곱을 해버리는 거고요. 양을 따지기 위해서 다 제곱을 해버려서 그 값들의 평균 값을 구해준 다음에 표현해주면 분산값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그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얘의 평균이잖아요. 만들어가야겠다. 얘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이거의 평균이잖아요.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근데 우리 방금 뭘 배웠냐면 시그마랑 확률 질량 함수랑 뭔가를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줘 버리면 이게 평균이에요 지금. 이거 읽어봐. 평균. 뭐야 뭐야 균이야. 누가 균? 얘 평균이라고. 그럼 여기에 뭐만 오면 되겠어? 편차가 오면 되겠지. 편차가 그럼 한국말로 뭐냐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 바로 편차예요. 오케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 편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뺀 거를 제곱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본 거야. 얘를 뭐 했다고? 계산을 해본 거야. 그치? 계산해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게 지금 뭐 시그마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용해야 돼. 시그마 px는 항상 몇이다? 1이다. 뭐 이런 것도 이용해서 내가 정리를 해서 계산한 거야. 했더니 뭐가 나온 거냐면 이걸 정리해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읽어볼까요?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준대요?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분산이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가 이거야. 제곱하면 이거겠지? 이거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얘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를 각각 곱해준 다음에 다 더하면 돼.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이렇게 됐대.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럼 역으로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그죠? 우리 수학에서 좋아하는 게 지금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이거잖아. 근데 수학은 이렇게 3개짜리 공식 되게 좋아하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이걸 구하라면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이걸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죠? 이걸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평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겠죠. 기억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뭘 해봤냐면 지금 확률 변수 지금 너희들한테 확률 분포를 주는 거야. 표로. 그 다음에 평균 구해보래. 구할 수 있겠어? 분산 구해보래. 구해볼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가 돼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 대표값과 확률, 이거 안 했다. 확률 구하기. 야, 확률 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건 쳐다보시면 돼요. 거기 있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있네, 그거네. 그 다음에 확률 질량함수를 이용하여 확률 구하는 방법은 대입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x에다가 원하는 확률 변수를 대입하신 다음에 튀어나오는 게 확률 값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속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대표값과 확률을 구해볼게요. 즉, 평균, 분산, 확률을 구해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 이번 여러분들 교육과정 마지막 세대인데 지금 너희들 4회차인가 그럴 거예요. 4개년. 4년마다 바뀌어요. 이상한 나라예요. 아무튼 간에 이제 4년 차인데 3번 수능 봤잖아요. 3번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뭘 안 물어봤어요? 얘를 이용해서 이걸 구하는 걸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거기 보면 교육과정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하여 평균을 구하는 것은 적분으로 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구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확통이라는 교과가 미적분보다 앞에 포진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그 밑에 깨알같이 뭐라고 써 있냐면 적분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라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일 때 확률 밀도 함수를 준단 말이야. 오케이? 확률 밀도 함수 이용해서 평균 구하는 걸 먼저 해볼게요. 근데 우리 아까 확률 질량 함수 있을 때 평균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확률 질량 함수 있을 때 평균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확률 질량 함수 있을 때 평균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시그마랑 질량함수랑 같이 사이에다 그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잖아. 기억나 안 나?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y는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 거야. 그래. y는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 오케이? 하기 전에 얘 성질부터 잠깐 파악을 해볼게. 확률 밀도 함수 성질 첫 번째가 뭐냐면 얘는 x축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 얘가 정의된 지금 확률 밀도 확률 변수가 정의된 곳에서 확률의 총값은 1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세 번째로 자,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내주는 함수값 있죠. 그죠? 함수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물어보라고. 선생님, 얘가요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혹시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수업을 끝내줄 시간, 이걸 확률 변수 잡았어. 오케이? 그러면 F10이 몇이라고요? 몇이라고요? 이런, 그쵸, 밑에 지금 개념이 안 된 것도
모르는 거예요. F10이 0이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게 0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0인 거지 F10이 0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F10은 있을 수 있어요, 값이. 값이 뭐 5만일 수도 있어요, 5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다고 해서 10시에 끝내준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0인 거 이해되시죠? 10시에 딱 정각을 끝내줄 확률 몇이라고요? 0이에요. 함수 값은 5만일 수도 있고요, 7천일 수도 있고요, 6천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아까 하고자 했던 거 계속 해볼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 이용해서 평균을 한번 걸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시그마 대신에 뭐가 오면 돼요? 인테그랄이 오면 되고요. 확률 질량함수 px 대신에 확률 밀도함수 fx가 오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ex잖아요. ex. 요 x의 평균이잖아요. 잠깐만 아까 봤을게요. 이거였죠. 그죠? 똑같아요. 확률 밀도함수 이용할 때도 인테그랄. 정의된 구가 a부터 b까지. 내가 a하고 b 사이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면 x, fx, dx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라는 별량이 갖는 이 연속적인 값을 계속 곱하는 거야. 구분구조법의 원리로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얘가 뭐가 된다고 얘들아? 평균이 된다고. 그 응용을 한번 해보자. 뭐라 해보자고? 응용. VX를 보자. 분산 거지. 분산. 분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A부터 B 사이에서의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뭐가 와야 돼요? 이게 뭐예요? 두 글자인데? 편차의 제곱에 이거 뭐라고 읽으라고 했어요? 시그마 대신에 평이라고 읽으라고 했죠? 평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적지 말라는 거 했죠? 선생님이 필기하지 마세요. 왜? 이거 어느 책에도 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적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걸 또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정리하면 아까처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딱 정리했어. 딱 정리한 거야. 어떻게 정리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뭐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했단 말이야. 이해됐어, 얘들아? 그런 조건들 이용해서 했는데 결국 해보니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얘도. 알겠습니까? 또 읽어볼까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 뭐까지 했냐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봤고요. 확률을 구하라는데 이 확률은 무엇으로 구한다? 적분으로 구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수업을 끝내줄 시간을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지? 확 와닿지? 그치, 얘들아? 확 와닿지? 그러니까 요거 한 12시 정도 되겠지, 그치? 여기 이쯤에? 그러니까 이거 한 8시 정도 될 거 아니야, 8시 정도. 그래, 안 그래, 얘들아? 자, 그런데 10시에 끝내줄 확률은 그래서 몇이라고 했어? 0이라고 그랬지. 이유가 F10이 0이어서가 아니라 10부터 10까지 적분하니까 0인 거야.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5분하고 정시 사이에 끝내줄 확률을 계산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 55분 있을 거야, 55분. 여기에 정시가 있을 거야, 정시. 그지? 그럼 요 면적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이다. 이렇게 생겨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그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좀 생각을 해봤더니 특별한 성질을 갖는 확률 분포다라고 했어요. 확률 분포에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확률 분포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확률 변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주라 그랬죠. 오케이? 근데 이산확률 변수 안에는 이항분포라는 애가 하나 더 있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얘도 그냥 분포의 이름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에도 특이한 분포, 정규 분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태까지 배운 것들이 다 얘를 풀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얘를 풀기 위해서. 정말 여기 흐름 잡았어요, 여러분들?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오케이? 이해돼? 확률 분포를 두 가지로 나누다가 확률 분포랑 정규 분포로 나누는 게 아니야. 알겠지, 얘들아? 확률 분포 안에는 변수에 따라서 크게 두 갈래로 가는데 각각 갈래마다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는 분포들이 각각 하나씩 있는 거야. 얘는 이항 분포, 얘는 뭐 정규 분포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먼저 이항 분포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뭐 큰 수의 법칙이니 뭐니 이건 다 설명을 해 이항 분포를 이해한단 말이야. 근데 수능에서 이항 분포를 이해해라라고 아무도 안 물어봐. 알겠어 얘들아? 이항 분포를 이해하라고 아무도 안 물어보고 이항 분포임을 확인하면 돼 우리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그건 독해 시간에 아마 이 문제가 이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얘기들이 다 이해가 되세요? 문제에 제시된 확률 변수가 이산확률 변수인데 이 이산확률 변수가 이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임을 확인하라. 자꾸 말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통계가 인문학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하기가 좀 그러면 써보세요.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문장 있죠?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 통계 문제가 나왔어. 시험 문제에 있는 확률 변수가 오케이? 시험 문제에 있는 이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인지 요 말 이해돼요?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왜 확인을 해야 되냐? 이 이항 분포인 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대표값 두고하고 확률 두고 해봤잖아. 그런 과정이 굉장히 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인 거야. 문제에서 제시가 됐는데 이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네. 근데 이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규 분포라고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문제에서 얘를 어떻게 준다고요? 얘는 정규 분포입니다 라고 주고요. 얘는 이항 분포입니다 라고 안 줘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라가는지 확인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지 정규 분포인지 따라간다는 말이 그거란 얘기야. 알겠어?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정규 분포처럼 생겼다. 정규 분포와 같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인지는 문제에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아까도 똑같은 걸 해보는 거야. 뭘 해보자고? 아까 뭐 해봤어? 확률 변수에 따라서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확률 변수에 따라서 각각의 확률 변수들마다 머리에 들어가고 있니 지금? 각각의 확률 변수들마다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 그지? 그러니까 이 이항 분포도 이 이항 분포의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 오케이?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얘는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여러분들 기호를 사용해. 기호. 즉 무슨 말이냐면 기호를 알려줘도요 상대방들이 이 확률 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뭐냐면 식 확률 질량 분수. 오케이? 자, 이 항을 따라가면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배워왔죠 여러분들? 배워봤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식으로서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뭐라고 할까요? R이라고 할까요? R? X라고 할까요? X라고 하자. 오케이? 여기서 확률 질량 함수는 야 여기 NP가 뭘 뜻하지? 아까 잠깐 얘기 안 했는데 N이 뭐야? 시행하는 총 시행 횟수야. P가 의미하는 건 한 번
그 사건이 나올 확률이 뜻하지. 그치 얘들아? 그럼 얘는 NCX n번 중 x번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n번 중 x번 알겠어? x번 일어나야 되니까 p의 x승 그 다음에 1-p의 n-. 이게 바로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함수죠. 요거 가지고도 예전에는 문제 많이 만들어냈었어요. 요거 가지고 이항 분포일 때는 우리가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기호로서 알려주면 상대방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는 얘기죠. 이걸 토대로 표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요걸 토대로 뭐도 만들 수 있다고요? 표도 만들 수 있는데 시행이 꽤 많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뭐가 어떻게 돼야 되더라? n이 조금 어느 정도 커야 돼요. 어느 정도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칸이 너무 길어지겠죠, 그죠? 얘는 굳이 표로 안 합니다, 잘.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뭘 구해보자고요, 여러분들? 평균을 구해보자고요. 평균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양분포임을 확인하는 거죠? 평균 어떻게 돼요? 다들 알죠? NP. 그 다음에 분산은요? NP, Q 이렇게 구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거에 평균, 분산, 확률 이런 건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다. 제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한다? 알려준다. 알겠니, 얘들아? 대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얘는 정규 분포로 구하는 게 아니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구하죠. 우리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정규 분포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뭘로 구한다고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아주 지옥같이 생겼어요. 적분을 해서 확률을 구해야 되고 적분을 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고 적분을 해서 분산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피적분 함수가 뭐라고요 아까? 피적분 함수에 확률 밀도 함수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확률 밀도 함수 너희들이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누가 그걸 다 수학자들, 통계학자들, 컴퓨터들이 다 적분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모든 정규 분포를 다 적분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정규 분포를 하나로 딱 통일해 놓은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하나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징이 뭐겠어요? 표준 정규 분포는 특징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확률 값들을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정규 분포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제시가 된다 그랬고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못 구하니까 왜 못 구한다고요? 적분 못하니까 못 구하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구해야 되는데 그 바꾸는 과정을 세 글자로 표준화라고 하죠. Z로 바꾸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X를 Z로 바꾸는 과정만 해주면 돼요. 그 연습 내용 충분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항 분포랑 이제 표준 정규 분포와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산확률 변수야. 얘는 뭐라고? 연속확률 변수야. 서로 섞일 수가 없어 원래는. 이산확률 변수는 하는 방법 따로 있고 연속확률 변수도 하는 게 따로 있어. 근데 여기서 이런 말들을 자꾸 쓰거든.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뭘 따르는 거 아니에요. 끝날 때가 됐나 봐요. 그죠? 자, 뭘 따르는 게 아니라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조사해 봤더니 정규 분포 곡선처럼 생겨먹었다 이거야. 정규 분포 곡선처럼. 종 모양처럼. 즉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연인지 몰라도 이항 분포에 확률 질량 함수 있지. 확률 질량 함수는 함수값이 중요한 거야. 함수값이.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얘는. 그래서 이상하게 이항공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얘를 x에다가 계속 공간을 집어 넣은 거야. 넣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이 녀석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하지 말라 그랬어. 식으로 커버가 되는데 왜 이걸 그래프를 그려? 지수함수잖아. 이 지수함수도 아니고 이거 사실 이쪽은 뭐야 이거 x에 대한 2차식인가? 몇 차식일까 얘는 어마어마하잖아. 그치? 이걸 그려본 거야. 대단한 얘기잖아. 어? 이걸 x에 대해서 그려봤더니 자꾸 이런 모양이 나오네. 자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이해돼? 그래서 이거 이항분포를 정규분포처럼 생각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더라 이거야. 알겠어 얘들아?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 통계에서 배우는 모든 값들이 다 근사값이에요. 다. 알겠습니까? 정확한 값이 하나도 없어요. 대충 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얘도 대충 해봤더니 이렇더라 이거야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항분포는 정규분포처럼 생각하면 되는구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마지막에 이게 이 확률분포에서 알려주는 게 끝판왕이 뭐냐면 이항분포가 결국 뭐가 된다? 정규분포가 되더라. 근데 모든 이항분포가 다 정규분포가 되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이항분포가 정규분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기준을 따로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대충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이 NP 값이 한 5 정도보다는 크면은 몇보다 크면? 한 5 정도보다는 크면은 거의 대부분 정규분포를 따라간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NP 값이 몇보다 커지면? 근데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전혀 1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n이 크든지 p가 졸라 작든지 그러면은 얘가 결국 정규분포처럼 생기더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정규분포화 해도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라간다면 근데 여기서 이거 숫자는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지금 개념 시간에 써준 거야. 이렇게 된다면 몰라도 된다. 한 번도 안 물어볼 리가 없어. 왜? 이것도 정확하게 이것도 대충 얘네들이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거 냈다가 난리 난다.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따라가는데 얘가 정규분포까지 따라간다고 얘기를 해줘요. 거기서 알아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대신 정규분포 따라간다는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근데 대부분 따라갑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평균이 얘가 x가 정규분포 된다는 거죠. 평균이 뭐야? 평균이 NP고 분산이 요런 정규분포까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요게 역대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 역대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유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은 잘 안 나왔어요. 지겹게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정리라면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라는 너희들 모습이 뭐냐면 혼자 앉아서 생각이라는 걸 해보라고. 혹은 백지를 하나 펴놓고 또 자기들끼리 틀을 만들어 보라고요. 확률분포가 뭐라 그랬지? 하면서 생각을 하고. 단어는 이름이니까. 확률분포가 뭐였지? 확률 변수가 가질 확률들의 분포를 표현한 거를 확률분포라고 하는구나. 그지? 그럼 확률 변수가 종류가 두 가지잖아. 두 가지에 따라서 표현 방법에 대해서 각각 알려줬어. 이산 확률 변수일 때는 뭐와 뭐로서 표현해 줄 수 있다? 확률 분포 표와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해 줄 수 있다. 오케이? 연속 확률 변수일 때 뭐로 표현해 줄 수 있다?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표현된 세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각각마다 무엇과 무엇을 구할 수 있어야 돼? 평균과 분산과 어떤 일정 값에서의 확률 또는 일정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이해되니? 오케이? 그리고 자, 그럼 그 이상확률 변수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분포가 이항분포라는 애가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의 대부분이 정규분포를 따라갔었고,
맞지 얘들아? 이해돼?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아니라 그랬어. 그건 제시가 된다 그랬고, 그지? 이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때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 고쳐서 확률을 구해야 됐었고, 이런 식으로 혼자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고. 알겠어? 깨알 같은 건 문제를 풀면서 다진된다고 얘들아. 근데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쫙 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수학 공부를 할 때는. 통계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무슨 숫자를 썼지, 그치? 이 숫자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해돼? 이해돼? 내가 5라는 숫자를 썼어. 근데 이 5가 뭔지 그래야지만 심화가 되고 응용이 되는 거야. 내가 뭔가를 더했어. 왜 더했는지. 알겠지 얘들아? 그런 건 다 개념과 흐름 속에 들어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 조금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자, 확률 밀도 함수 y/fx가 하나 있었어. 확률 밀도 함수가 하나 있었던 거야. 오케이? 이 y/fx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있었어.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근데 여기가 뭐 A야, B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정의가 된 거야 지금 딱. 그래서 여기 넓이가 1이겠다. A부터 B까지만 정의가 됐는데 문제는 이런 거로 가봐. 이거 몇이지? 이거는 1이야, 그치? 그래?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게 잘 쓸게 선생님이. 이게 뭘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꼭 확인해야 되냐면 얘가 fx가 아니라는 거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념적 이해를 하실 거면. 무슨 말이냐면 얘가 그냥 이거 읽어볼게. 한국말로 한국말로 읽어볼게. 어떻게 읽을 거냐면 A부터 X까지의 확률이야. 어떻게 구하는 거야? A부터 X까지 적분해서 구하는 거야. 누구를? 확률 밀도 함수를.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어.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dx 뭐 dt도 상관없잖아. 얘가 뭔 거야? k분의 1 x 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fx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될 거라고. 이런 게 나왔으면 a부터 x가 넓이를 구하고 얘가 그럼 확률 밀도 함수래? 아니? 이런다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확률 밀도 함수 a부터 b까지 적분해서 1이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뭐 돼 있어 지금? 적분되어 있는 상태야. 즉 얘를 미분을 하면 이게 확률 밀도 함수죠. 이런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자 우리가 통계에서 배우는 게 아까 처음에 확률 분포라고 했잖아. 그지? 단원 이름이야 사실. 1단원 확률 분포, 2단원 통계적 추정.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료조사. 제일 첫 번째 뭐 한다고? 자료를 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냐면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너희들에게 자료가 제시됩니다. 제시된 자료를 보고 그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여 상대방에게 표현한다야. 학습 목표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표 그래프가 있다. 함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두 갈래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자료를 수집해 놨잖아. 그지?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분석하는 이유가 뭐지 얘들아? 무엇인가에 대응하려고, 무엇인가를 예측하려고 통계를 하는 거잖아. 맞지 않니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결국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 조사하고 싶은 대상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조사.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선생님이 이번 여름방학때 광고를 하고 싶은 광고를. 내가. 오케이? 그래서 이 목동 지역의 아이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조사하고 싶어. 이해될까? 알고 싶은 거야. 사교육 의존도가. 이렇게 해보자. 이번에 내가 학원 하나 더 내려고 해. 확장을. 왜? 이 동네 애들이 다 학원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생각해보니까 이 동네 애들이 7만 명인데 학원이 7,000개니까 한 학원당 10명씩 100명씩 다니겠는데 그런데 하나 더 내면 100명이 다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무식한 새끼가. 왜? 내가 사교육 유전도 내가 보니 한 100% 같아. 왜? 우리 학원은 뭐 강소가 애들밖에 없었나 보지? 아무튼 간에 그런데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실제 조사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7만 명 되는 애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지? 표본이라는 걸 설정해서 그 표본들만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를 예측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통계적 추정이라는 거고 통계 추정에 대해서는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